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성결교 안희환 목사입니다. 좌파들이 잘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굉장히 교묘하게 이기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운운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 소수자 인권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늘 끄집어냅니다. 그러면서 성소수자들,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죠. 근데 사실은요, 인권을 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진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탈북자들입니다. 그들이 베트남에서, 또 태국에서, 중국에서 얼마나 생고생을 합니까? 북한에서 탈출하기는 했지만 정상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 같은 것은 굉장히 심각하죠. 잡히면은 다시 북송이 돼요. 그럼 교화소에 들어와서 죽을 정도로 고문을 당하는 겁니다. 실제로 생명을 잃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면은 그 탈북자들의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절대로 이야기 안 하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성소수자의 인권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소수자보다 더 소수자가 있어요. 탈동성애자들입니다. 동성애에 빠져 들어갔다가 진짜 놀랍게 거기서 벗어난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야말로 성소수자들보다도 더 소수자들인데 그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일절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참 심각한 일이죠. 자,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성을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 요즘 많이 들어보는 용어죠. 성인지 감수성이 모자라서 그렇다. 근데 여성들을 엄청나게 위하는 것 같은데 사실 들여다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왜 열렸습니까?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왜 열렸습니까? 부산시장 오거돈 씨의 성범죄가 있었잖아요. 서울시장 고 박원순 씨의 성범죄가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보궐선거가 열린 거잖아요. 참 재미있는 거는요, 여성들의 인권 어쩌고 저쩌고 막 난리를 치던 시민단체들이요,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있다는 거죠. 여성단체들 얼마나 목소리가 큽니까? 맹맹맹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박원순 씨에 대해서는, 오거돈 씨에 대해서는 별로 반응을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여성을 위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여성을 짓밟는 사람들이 이 좌파들인 거죠. 박원순 씨 같은 사람, 오거돈 씨 같은 사람. 여성을 위하는 것처럼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인데 자기 편들이 여성을 짓밟으면 침묵하는 거죠. 좌파 인권단체들, 여성단체들, 시민단체들, 심각한 문제가 많습니다. 최근에 난리가 났어요. 10일에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교육 바로 세우기 운동, 당당위, 미래대안행동, 바른인권 여성연합, 성인권센터, K프로라이프, 한국성평화연대, 이런 시민단체들이 학생 페미니즘 쇠뇌 교육한 교사 비밀 조직을 즉각 수사하라, 이런 것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성명서 내용을 보면요, 어린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왜곡되고 삐뚤어진 가치관을 심어주는 거예요. 페미니즘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말입니다. 4년 동안 활동한 게 들통이 난 거예요. 그 교육 내용이, 이 조직에서 말한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페미니즘 교육을 위해서 회원들에게, 교사들에게 지침서 같은 것을 공유하는데 그 내용을 제가 인용해 드릴게요. 교사는 청소년기 이전의 아이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때로는 아이들 간의 정치에도 개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니, 아이들을 보살피고 지켜줘야 될 교사들이 아이들의 심리를 이용하라고요? 가능합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요, 아이들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인권, 학생인권 말만 그러죠. 실제로는 학생인권 관심 없어요. 자기들의 권리에만, 권력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다 들어보세요. 선별학생은 되도록이면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모가 있어도 부재하다고 판단하는 아이들을 조부모 양육 또는 보육원, 진로상담 혹은 학교생활 상담이라는 명목으로 선별하기 바란다. 무섭죠? 방치되고 보호가 되지 않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선별해서 이용 대상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끔찍합니다. 마저 읽어보세요. 마저 읽어드릴게요. 작업 포탈에서 작업량을 확인한 후 반드시 할당량을 채워주기 바란다. 이 사람들은요,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없어요. 애들 지성 발달에
인성 성장에 관심이 없어요. 도구예요, 도구. 애들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사로 있으니 얼마나 불쌍한 아이들입니까? 참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이 나라도 문제요. 이 문재인 정부도 참 심각합니다. 이 성인지, 페미니즘, 여성가족부 다 총체적인 문제들인데 이 성인지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충격받을 겁니다. 35조입니다. 35조. 작년에도 어마어마하게 지출이 되었더라고요. 작년에도 31조 7천억 정도가 지출이 되고 올해는 35조 대략적으로 34조 9천억 이게 지출이 되는 거예요. 이 돈이 어디로 쓰일까요? 알 길이 없어요. 아니 왜 페미니즘을 위해서 이렇게 막대한 돈을 써야 되는데요? 그리고 닦아놓고 얘기해서 이 돈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페미니즘 교육시킨다고 그러면서 성인지 감수성 가르친다고 하면서 성인지 교육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자기들 단체들, 자기들 세력들에게 돈 풀어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나라 부채 35조가 여기에 쏟아 부어진다.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뻐젓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거 다 드러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제대로 보지도 못한 채 문재인 멋지다, 문재인 잘한다, 문재인 보유국 어쩌고 저쩌고 하는 목회자들도 있는 것이 비참한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한국교회의 끔찍한 현실입니다. 그런 목회자들 밑에 있는 교인들은 비참하고 불행한 거죠. 성인지 이런 곳에 35조나 쏟아 부을 돈 없습니다. 국방비가 1년에 얼마 들어가죠? 한 54조 들어가나요? 거기에 근접해 갈 만큼 어마어마한 돈을 왜 쓸데없이 쏟아붓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을 생각보다 모릅니다. 아까 아주 중요한 구호 시민단체 영역에서 활동하는 젊은 사람 둘이 찾아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저런 정보들을 제가 이야기를 끄집어냈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들어본 적이 없대요. 참 괜찮은 사람들인데 몰라요. 예, 그만큼 정보에 대해서 닫혀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인 제가 왜 이렇게 핏대를 높여가면서 이렇게 다양한 소식들을 알릴까요? 국민들이,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무죄하면 안 되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치의 권력이 어떤 짓을 저지르는지 무죄하면 넘어가 버리고 말 테니까 알릴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영상도 많이 좀 퍼뜨려서 35조나 쓰잘데없는 것에 쏟아부어지고 있다는 거, 이거 좀 드러내실 필요가 있어요. 서울시장 선거 때 보니까 20대 남자 청년들 같은 경우 압도적으로 오세훈 씨를 지지를 했더라고요. 박영선 씨보다 50% 이상 지지가 더 나왔으니까 그만큼 남성으로서 박탈감을 심하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성인지 이런 곳에 35조가 쓰여진다 이런 걸 알면은요, 20대 남성만 아니라 상당수의 남성들이 정신이 바짝 들 겁니다. 이놈의 정부가 도대체 이상한 짓을 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될 겁니다. 그렇게 알려야 엉뚱한 짓 계속 이어나가지 못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이런 일에 힘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선한 싸움 싸웁시다. 포기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제 나라가 엉망진창됐으니 손쓸 도리가 없다라고 푸념하지 말고 지금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확신 가지고 함께 움직이고 싸워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